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0일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경물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치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치지란 무엇인가? 경물이 개개 사물에 대한 경험적인 탐구 과정이라면 경물 다음에 나오는 치지는 이러한 경물의 과정을 통해 나의 지식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은 대학장구에서 치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치는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뜻이고 지는 아는 것과 같다. 나의 지식을 끝까지 밀고 나감으로써 그 알을 다 하지 않음이 없고자 하는 것이다. 그 알을 다 오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컵에 대한 지식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그 지식을 온전히 획득하는 것을 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치지란 나의 지식을 확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확충하려면 반드시 사물에 나아가서 리를 공부하는 경물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물에 나아가서 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나의 지식도 확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완성인 치지를 이루려면 사물의 리를 공부하는 경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치지는 경물의 목적이자 결과이며 경물은 치지의 방법 또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치지에서 지에 함축된 의미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견문의 지이고 다른 하나는 덕성의 지입니다. 하나는 외부 사물을 만났을 때 판단하고 분석하는 지입니다. 이때는 객관 사물에 대한 리를 공부하여 얻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철학적 용어로 말하면 주체의 인식 능력에 의해서 얻은 지각된, 인식된 내용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견문의 지, 견문지지라고 부릅니다. 견문의 지는 주로 객관 사물에 대한 어떤 지식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늘이 나에게 부여해 준 본래적인 의미의 지,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갖추어진 리를 말합니다. 주인은 지란 나에게 본래 있는 것이지만 치지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란 나에게 본래 있는 것, 이때의 지는 덕성의 지겠죠. 나에게 본래 있는 것이지만 치지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치지해야만이 나에게 본래 있는 이 덕성의 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천적으로 고유한 지를 덕성의 지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사물의 리를 공부하여 얻어지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나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때는 자각 혹은 깨달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리를 자각하고 깨달아서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합니다. 육구영과 왕양명이 주로 덕성의 지를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견문의 지를 공부하는 것을, 견문의 지를 궁리하는 것을 지리하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덕성의 지를 자각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때의 덕성의 지로는 양지와 같은 것들이 해당되겠죠. 때문에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본래부터 하늘이 부여한 리가 갖추어져 있다면 어째서 다시 사물에 나가서 리를 공부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육구연이 주장하는 육구연이 덕성의 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원래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이치가 다 갖추어져 있는데 굳이 사물에 나아가서 이를 공부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구원의 공부 방법이며 그래서 경물 치지를 반대하는 거죠. 이러한 질문의 주인은 비록 사람이 온갖 많은 리를 가지고 있지만 국리를 위한 하나의 인식 근거일 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마음속에 온갖 리가 갖추어져 있지만 국리를 위한 하나의 인식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리를 통해서만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는 많은 리를 점차 자각하거나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온갖 리가 갖추어져 있을지라도 결국은 국리를 통해야만이 그 리를 자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물에 나아가서 리를 구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비록 많은 리가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밝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주인은 그 경물 국리를 강조를 합니다. 독서 국리, 경물 국리를 강조하는데 경물 국리를 통해 사물의 이치를 이해하고 나면은 그 사물의 이치가 나의 지식으로 전환되어 지식의 내용이 되고 그러한 지식의 누적을 통해 내 마음속에 내재된 리 온갖 이치도 자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경물 치지를 통해 사물의 이치를 이해해야만이 그런 이치가 누적되어 지식의 누적을 통해 내 마음속에 내재된 리도 알 수 있게 드러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독소 국리와 같은 경물 치지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내 마음속에 갖추어진 리도 밝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독소 속에는 많은 어떤 도덕적인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죠. 성현들의 좋은 글귀를 통해 어떤 인간의 독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도덕 관념을 형성해주는 근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독서 국리와 같은 어떤 경물 치지를 통한 외부 사물의 어떤 지식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심의 자각만을 강조하는 덕성의 지에 대한 자각만을 강조하는 육구연의 어떤 공부 방법을 비판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의 리는 인식의 대상으로서가 아니고 덕성의 지에서 있던 리를 온갖 이치가 갖추어져 있는 것을 자각할 때 이때의 리는 인식의 대상으로서가 아니고 깨달음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주의의 경물 치지는 단순한 인식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수양 방법이 됩니다. 내 마음속에 갖추어진 리는 수양이 병행되어야만이 그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리를 자각할 때 수양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물 치지는 성리학의 수양 방법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인은 수양 방법으로 경물 국리와 거경 함량을 동시에 강조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물과 치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